오늘 이제 이 아우터 렌즈를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는 게 RS5 쿱의 이제 헤드램프, 프론트 헤드램프 아우터 렌즈의 앞면입니다. 이거는 앞면. 자, 그러면 이 앞면에서 이제 아우터 렌즈를 정리를 한번 편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너 렌즈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두께가 없죠, 얘는. 그럼 얘를 옵셋 값으로 3T를 뒤로 미룰 거예요. 3mm를 뒤로 미룰 거예요. 옵셋 값으로. 자, 근데 이 옵셋 기능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옵셋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거의 단면이라고 칩시다. 요거의 단면. 자, 요런 섹션을 갖고 있다고 치면, 옵셋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이, 자, 선이 뒤로 가겠죠, 이렇게.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3T 3mm를 뒤로 뺄 거예요. 자, 근데 빼면 얘가 어떤 기준으로 빠지냐면, 옵셋이라는 거는 얘가 곡선이든 직선이든 뭐든 원 기준으로 옵셋이 됩니다. 원 기준. 여기서 원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이 끝점 하고 만곡점에서 90도, 지금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럼 여기 만곡점을 기점으로 해요. 90도죠, 이렇게. 그죠? 이 90도로 선을 쭉 뺍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는 이 섹션은 사이드에서 보는 거니까 이 방향이 X축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 끝점에서 선을 수평선, 이제 수평선이죠, 이건? 이렇게 되죠? 그럼 만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기점으로 3mm 옵셋을 때립니다. 그럼 3mm 옵션이 되면, 옵셋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지점이겠죠, 여기. 얘도 그럼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3mm 옵셋을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 끝점 높이를, 여기는 X축 값이니까 0이겠죠, 높이가. 그러면 A0, A-가 10이라고 보면, 10에, 뭐 10m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m라고 보면, 이 B'의 위치는 10m가 안 된다는 거지. 왜? 3mm가 빠지니까 9.78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의 간격도 틀리죠. 이게 뒤로 좀 더 나와 있죠. 맞죠? 넘어가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높이 값은 똑같이 0이지만 X축 값으로 치면, 여기가 X축 값을 0으로 보면 얘도 뭐 마이너스 3점 몇몇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뒤로 왔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이런 기준이란 말이야. 그게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럼 면이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사출 성형을 해야 돼요. 그 제품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단면이 존재하고, 여기 엔드라인이 두께만큼 이렇게 뭔가 두께가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야, 두께가. 그죠? 이 옵셋이라는 건 두께를 만들게 하는데, 이 옵셋이 일단 기본 옵셋만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두고, 자, 그러면 얘를 사이드에서 일단 봅시다. 사이드에서 보면 얘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윗부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은
어쨌든 이게 지금 철판이 위에 덮지만 어쨌든 이 철판하고 이 판이 만나는 면은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Z축으로 만납니다. 얘는.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사이드에서 보는 거예요. 사이드. 자, 그럼 얘는 사이드에서 보기 때문에 얘 단면을 보려면 탑뷰에서 봐야겠죠. 탑뷰. 그죠? 그럼 탑뷰에서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오는 애가 이렇게 만나서 철판이 이렇게 만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그럼 얘는 Y축. 그리고 지금 이 아랫부분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 번째하고 여기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지금 여기랑 동일하고요. 그죠? 여기랑 동일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단면으로 볼 때. 근데 자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그죠? X 방향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 네 번째도 이 X 방향이랑 같이 만납니다. 같은 개념으로 얘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여기 오는 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면 중에 세 개의 면이 1번, 2번, 3번 이 세 개에 만나는 아우터라인이 축이 다 틀리게 만난다는 거예요. 축이. 그럼 이 단면을 칠 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 이 사이드 뷰가 아니라 이제 사이드 부분에서 자, 이 엔드라인에서 단면을 칠 때는 무조건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Y방향으로 단면을 쳐야 하고 3번은 X방향으로 단면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1번은 Z방향으로 단면을 쳐야 돼요. 이해가 가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X방향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쳐야 돼요. 자, 그럼 하나 이제 근데 차를 우리가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어. 그럼 이 기준 X축으로 할지 Y축으로 할지 Z축으로 할지 자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헤드램프라고 하면 이 3번하고 2번은 Y축과 X축이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어, 차는. 그런데 옛날 2000년도 2001년인가? 2001년 버전 BMW 5, 3 얘네를 보면 차가 쉐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쉐입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가 다 여기 있어. 이해가요? 여기 있단 말이야. 헤드램프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Z축이 아니라 X축입니다. X축. 여기 X축, 여기 X축, 여기는 Y축. 이렇게 됩니다. 왜? 철판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야 하니까. 자, 근데 얘는 왜 Z축이냐? 얘가 지금 차는 쉐입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헤드램프가 여기 걸치고 여기 걸치고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X축이 아니죠. 이 철판이 여기서 끝나니까. 위에서 끝나니까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이래서 Z축인 겁니다. 요즘 차들이. 요걸 개념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할 때 어떤 방향에서 저 라인을 프로젝트를 해야 잘 나오느냐라고 판단하면 그게 더 쉽겠죠. 어떻게 보면. 사이드는 당연히 Y축에서 이걸 잘라야지. 이 라인은 사이드에서 죽여야겠죠. Y축. 사이드에서. 얘는 정면에서 봐야지 이 아래를 잘 자를 수 있겠죠. 정면. 프론트니까 X축입니다. 요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아우터 렌즈의 편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옵셋을 이용해서 3T. 근데 내가 왜 이게 어렵고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만나면 이 모서리들이 있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을 때. 왜냐면 얘는 X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Z방향으로 면을 만들으라고 하죠. 그럼 얘는 Z방향으로 가니까 면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여기 변곡이 오죠.
얘는 아래로 가고 있는 면이고 얘는 옆으로 가고 있는 면이고 여기 어떻게 이해할 거야? 다 동일하게. 뭔가 좀 이상해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면이 되게 이제 이건 역량이에요. 자기 센스. 모델링 하는 사람의 센스인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똑같은 패러한 면을 가지고 가면서 이게 면이 완벽하게 상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인을 할 것인가.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잘 맞지. 왜? 같은 X축 방향이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갔는데 얘는 어떻게 가? 요 방향으로 간대. 이렇게 안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90도로 차이가 나죠. 안 맞죠. 근데 이거 맞춰야 한다고. 이게 약간 개인차가 있어요. 이제 이걸 얼마만큼 잘 극복을 하고 모델링을 하느냐. 편집을 해.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편집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게 조인이 안 맞거나 간격이 패러라지가 않아. 여기 얘는 3t니까 예를 들면 3t니까 3t 다 똑같아야겠죠. 근데 이게 안 맞아 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인너 베젤 있죠? 인너 베젤 얘 못 맞춥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헤드램프 모든 램프류의 모델링은 아우터 렌즈를 잘 만들어야지 이 뒤로 인너 렌즈도 다 이 아우터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너 렌즈를 잘 만들려면 이 아우터 렌즈 편집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게.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이런 안에 있는 것들은 디자인 라인 잘 따가지고 프로젝트 잘해서 면 맞추면 돼요. 근데 얘네들의 그렇게 맞추는 기준을 작용하는 거는 이 아우터 렌즈입니다. 이 아우터 렌즈.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야 돼요. 편집, 지금 말하는 이 두께를 설정해서 편집하는 양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델링 할 때 지금 이후에 이제 데모를 할 거지만 데모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추는지를 잘 유심히 보고 그거를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 할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하긴 하지만 연습을 안 해놓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은 못해요. 그냥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걸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맞추는 게 어쨌든 개인 역량입니다. 엑스포 공부입니다. 여기 그럼. 자, 지금 이제 이론으로 이제 화면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모델링으로 옮겨 보면, 자, 지금 이제 아우터 스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옵셋 툴을 이용해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애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 얘네들은 R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면이 아닌 거죠. 기본 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옵셋이 되면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셋 툴을 이용해서 이제 기본 면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면을 잡고, 자, 화살표 눌러서 뒤로 보내고, 키보드에서 3T 타이핑해서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뒤 보면 3mm가 이제 갔을 거예요. 확인해 보자면, 자, 정확하게 3mm 옵셋이 된 게 확인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옵셋을 이용해서 3mm, 자,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보내서 3mm.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뒤로 가면 이제 3mm가 이제 다 이렇게 완료가 됐죠. 이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면 같은 경우 양쪽 이면들은 이제 지금 안쪽으로 아까 이론 설명했듯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와 있는 형상인 거예요. 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윗부분은 수직으로 내릴 때 잘리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익스텐드를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외곽 라인을. 그러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익스텐드를 하려면 언트림을 한번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언트림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좀 낫겠죠. 자, 언트림 한번 해주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거의 이제 X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 걸릴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살짝 여기도 뭐 걸리진 않겠네.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터트려 놓는 거예요. 자, 해놓고
이제 안쪽에 이제 이어지는 면은 똑같이 프리폼 블렌드를 이용해서 프리폼 블렌드에서 자, 중요한 거 프리폼 블렌드에서 할 때는 여기를 저기 탄젠트 값 커벤처가 아니고 탄젠트 값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디폴트로 일단 디폴트로 잡고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는 왜 탄젠트로 잡아주냐면 우리가 분명히 겉 표면 할 때는 커벤처 값으로 한 단계 G2 값으로 잡아주는데 이 뒤를 G1 이제 탄젠트로 잡는 이유는 어쨌든 이 아우터 렌즈 같은 그러니까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하는 이 인너 베젤이나 이 안쪽으로 하는 모델링은 어쨌든 엔지니어 쪽에서 거의 다 소관을 해요. 마지막에 받아갈 때. 그러면 카티아가 기본적으로 탄젠트 값을 갖고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카티아로 넘길 때 최소한의 그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변형되는 걸 최소화 시키려고 일단 탄젠트 값 위주로 잡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커벤처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R을 주는 것도 프리폼 블렌드가 아니라 원래는 컵으로 하나씩 다 걸어서 정화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방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면에서 이제 이렇게 두께 값이 다 나오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씩 이제 터지는 데가 없는지 잘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지금 이게 터트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도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른다고 잘랐는데 이렇게 된 것들 나중에 여기 그냥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밀어서 엣지로 만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설계에서 봐도 솔직히 컨트롤하기가 뭐 힘들다기보다 좀 귀찮겠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정면에서 여기서 이제 듀플리케이트 커브로 해서 이면을 맞춘 다음에 여기서 익스텐드를 이걸로 시켜주세요. 그러면 거의 같은 그 개념의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이렇게 나간 다음에 얘를 잘라주고 이 커브는 없애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면으로 봐도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뒤에 옵셋된 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뒷면 옵셋 값이 맞아졌으면 멀티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앵글 값이 없어요. 앵글 값 없고 0이고 우리가 지금 3mm 밀고 있잖아요. 3mm니까 여기서는 5mm만 밀어 놓을게요. 5mm. 그래야지 교차되면서 딱 잘리겠죠. 5mm 놓고 일단 가장 쉬운 X축으로 나가는 부분들 여기는 X축으로 나가는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밀어줘야겠죠. 이렇게 X축으로 가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자, 탑에서 봤을 때 이게 X축인 거예요. 이렇게 X축 빨간 라인에 맞춰서 X축으로 5mm를 밀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3mm 옵셋인데 5mm니까 근데 간격이 모질라져. 붕 뜨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익스텐드를 시켜서 확실하게 교차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위험해져요. 그러면 이때는 오브젝트로 멀티 드래프트 잡은 걸 잡고 투클릭해서 편집창 연 다음에 여기를 10mm로 바꿔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차된 거 이제 보이죠. 이제 자 이렇게 교차된 거는 끝까지 다 교차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다 끝까지 다 민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여기 사이드 뷰에서 보이는 이 부분은 똑같이 멀티 드래프트를 해주는 얘는 Y축으로 밀어야 돼요. Y축. 자, 이렇게 이제 잡고 엔터 한 다음에 10mm 나온 거를 Y축이 이제 이 연두색이죠. Y축으로 밀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이렇게 교차된 게 보이죠.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로 간 거를 확인하고요. 교차된 거 다 확인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보면
이 부분 지금 밀은 부분은 밑에가 비어있죠. 이럴 때 익스텐드를 가지고 한번 그냥 끝까지 밀어줘요. 그럼 3면이 다 교차가 돼 있죠. 여기 구멍 안 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윗부분, 이 윗부분은 똑같이 멀티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자, 끝까지 가겠죠. 이렇게 끝까지 간 다음에 얘는 엔터 해주고, 지금 Y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Z축. 자, Z축으로 해주면 여기도 예,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제 아래 다 교차돼 있는 거 확인됐고요. 이제 얘도 쭉 가면서 확인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도 끝까지 다 가 있고요. 다 교차 다 돼 있고. 자, 이거는 굉장히 이게 되게 좋은 징조예요. 왜냐면 나름 이 R값이 위를 향하고 있거든. 얘가 그러니까 후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 방에서 잘리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라운드로 잡혀 있거나, 특히 이제 벤츠 같은 애들, 옛날 구형 벤츠는 다 원형 램프잖아요. 원형 램프들이 여기 걸리면 진짜 애매한 면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새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냥 교차만 시키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요걸 꼭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인터셉트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오브젝트로 지금 플랜지면을 잡고 인터셉트해서 얘랑 먼저 끊어내고, 그 다음 얘.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얘는 일단 다 잘려 나가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잘리려면 이제 얘는 이제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하고 지금 이 오브젝트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지금 이 기본면하고, 기본면하고, 자, 지금 내가 2번 찔러가지고 여기 4개가 생성됐을 거예요. COS가. 그죠? 자, 그러면 6번하고 3번하고 지워줄게. 틀릴 수 있겠네. 자, 이렇게 COS가 잘못 생성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되게 조심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때는 나중에 생긴 게 지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트림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안쪽, 여기가 트림 안 됐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돼 있죠, 또. 자, 여기는 지금 뭔가가 COS가 2개든 뭐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서 다 해결을 봐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 면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네.
이럴 때는 스팸값 방수를 늘려줘서 여유를 좀 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먹히질 않네. 아하. 일단 트림을 깨끗이 다 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디플리케이트 컵을 여기를 하나 주고 나머지를 익스텐드 시켜서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제대로 잘린 것 같긴 한데, 네, 제대로 잘렸네요. 자, 요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를 때, 자, 지금 이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면과 이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여기 1번 면, 여기 이제 면을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이 면이 여기서 만나죠. 이런 거 남겨놓으면 솔직히 안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로 하나를 이제 이렇게 보게 얘만 남게 해주고, 언트림 할 때, 자, 여기 COS 잡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COS가. 그죠? 나눠져 있죠. 여기를 어태치로 붙여주든지 아니면 얘 지우고 그대로 익스텐드해서 얘 끝까지 딱 맞출 수 있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 보통 그냥 어태치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어태치 써서 얘만 잘라냅니다. 그럼 하나로 돼 있는 거니까.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얘도 그렇죠, 얘도.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같이 여기서 붙죠. 자, 요런 면들도, 자, 여기 확인하면,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를,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COS 지워버리고, 여기다 커브 하나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여기를 탄젠트 값으로 있고, 얘가 지금, Z축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Z축으로 자르면 돼요, 얘도. 이렇게. 새로 주고, 여기를 어태치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근데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뭐지, 이거, 굳이, 이거를, 예를 들면, 빨리 이거는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때, 그거를 잘하고, 그리고 어태치 할 때는 연결되는 부분에 근접점을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어태치라는 거는 내가 찍는 부분을 잇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길 찍고 여길 눌러버리면 이 선이 여길로 와서 붙어요. 그래서 접점 부분 근처를 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얘는 끝까지 뭐가 안 간 것 같아요, 얘는. 여기 뭐 확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냥 길게, 지금 여기 좀 꼬이죠? 이렇게 보이는. 화살표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꼬이는 부분들은 저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탑뷰로 가서 뭐 이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상태에서 COS를 없애버리고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왜 안 잘리지? 계속 여기 끝에서 뭔가 문제가 있네요. 예. 잘리긴 했는데. 일단 이거 놔두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랑 세트가 안 됐네. 아, 여기랑 뭐가 안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 얘는 지워버려야겠네. 자, 이렇게 일단 기다려 놓고요. 얘 윗부분 먼저 자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면이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트림 다시 해서 이어진 부분은 어태치로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잘린 부분, 여기 나눠지니까 여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러면 트림해서 여기도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이런 부분들 보이죠? 여기 페럴하진 않죠? 근데 상관없어요. 이건 딱 맞춰서 자른 거기 때문에. 두께가 똑같다는 거지, 단면이 틀린 거일 뿐이지, 두께는 똑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면이 정리가 되면 되고요. 이런 부분,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얘를 그냥 언트림 한 다음에 얘를 그냥 끝까지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 얘도 좀 여기 문제가 있네. 편집을 좀 해야겠네요. 얘도. 자, 얘도 편집을 해서, 물론 어쨌든 이게 잘 깔끔하게 편집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하고 끝에 걸려있는 거 확인하고 트림 계속 밀리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듀플리케이트로 끝에 라인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익스텐드로 면을 익스텐드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탑뷰에서, 그죠? 탑뷰에서 얘를 프로젝트 해주고 커브는 지워주고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잘리네. 왜 그러지? 이게 방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COS는 항상 잘 확인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아우터 렌즈가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행히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이제 그게 어느 부분이 지금 헷갈린다고 하냐면,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엣지가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런 헤드램프들이 요렇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이거는 내가 나름 자 이렇게 잡혔어요. 아이고 씨. 자 이렇게 잡혀 있다고 치면, 자 여기 이제 라운드 잡힌 거 보이죠?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잡혔다고 보면 여기가 이제 잘려 있다는 건데, 그죠? 여기 이렇게 잘려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잡혀있는 링크가 살아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됐어요. 얘 어딜로 밀 거야? 얘를 어딜로 밀 겁니까? 이렇게 보면 어딜로 밀 거예요? 얘는 여기로 가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가 있는데 못 밀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얘는 이거 잡았어. 얘는 간다고 하니까 그래 이걸로 가 그냥 Y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 방향이니까 Z 방향으로 가. 어떻게 맞출 거야? 어떻게 맞출 겁니까 이거? 내 생각도 저기 안 했는데. 그니까 근데 이상하죠? 안 맞잖아. 어떻게 맞출 거야 이거를? 난 공백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맞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래서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맞출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자, 나는 어떻게 맞추냐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듀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커브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물론 좋지 않아요. 이 커브는 좋진 않아. 근데 이 커브를 어태치 합니다. 일단 얘를 이렇게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피봇 값을 주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커브는 앞에 커브랑 똑같아요. 똑같죠? 얘는 뭐 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아이고 왜 안 뜨지? 스트레치가 어디 갔냐? 커브 에디트. 커브 에디트지. 커브 에디트. 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여기다 박아줍니다. 그러면 일단 내 손을 타진 않았어요. 컴퓨터가 최적으로 어쨌든 잘 계산을 했지만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걸 이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커브가 너무 많이 휘어져 있고 나도 내가 어떻게 맞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CV를 다 끄고, 얘는 하나의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얘는 하나의 가이드. 그래서 변곡점은 여기서 움직이는, 여기서 어쨌든 한번 꺾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주고, 자,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지금 여기 스팬은 2 스팬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놔두고 위를 5디그리를 줍니다. 5디그리. 2 스팬에 5디그리. 자, 그런 다음에 커벤처 값으로 얼라인. 자, 그럼 맞죠?
자, 그러면 얘네는 어쨌든 얘만 자유로운 애야. 나머지는 다, 자, 얘는 그래도 무브에서 Y 방향으로만 당겨서 조절을 합니다. Y 방향으로만. 최대한 어디서 봐도 이 가이드라인에 겹치는 면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자, 요렇게 지금 얘는 잡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도 정면에서 봤을 때 최대한 가이드라인하고 일치가 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면에서는 거의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이드 뷰로 갔을 때 얘만 살아남는다고 했죠. 나머지는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탑으로 갔을 때 지금 여기서 딱 안 맞는 거는 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일단 지워요. 얘는 지우는 건 아니고 안 보이게 일단.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뒤에, 자, 이게 뒤에 이제 만나 있는 면이죠. 이제 얘가.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 이 커브가 움직일 때 사라지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라진다는 거는 이 궤도를 이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 프로젝트를 이런 그냥 쿼터뷰에서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냥. 자, 만약에 프로젝트를 쿼터뷰에서 했을 때 그거 알죠? 쿼터뷰에서 프로젝트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잘 안 가죠. 좌우로 다 튀죠. 근데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도 하고 지금 거의 3번 돌렸죠. 자, 3번 돌렸어요. 자, 이 2개는 아닌 거야. 얘죠, 얘. 그죠? 그럼 얘가 일치될 때까지 커브를 조절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조절을 하냐? 얘를 지금 얘도 따라 움직이잖아. 그죠? 여기서 얼라인을 이제 했던 거 히스토리를 지워요. 왜 안 지워지냐, 얘는. 히스토리 치우면 파란색으로 COS가 고정되죠. 이때 탑 사이드 프론트로 돌아가면서 맞추는 거야. 여기다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맞춘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요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막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봐야 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 RS5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그 편집량은 아니어서 다행이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할 거는 요렇게만 이제 잡아오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끝내면 됩니다. 여기까지.